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체 반응 법칙에 이어서 질량 보존 법칙,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 그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관련 문제들 좀 풀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중단원이 끝났는데 이번 중단원에서 세 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세 가지 법칙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접한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이죠.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거는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한다? 항상 성립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화학 반응이나 무조건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다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죠. 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고요. 우리가 이런 걸 따질 때 관여하는 모든 물질들을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도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뭐 예시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요게 중요한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 자, 왜 질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그 개수 맞추는 거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배열만 달라질 뿐 그 종류와 수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우리가 그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어떤 비율이 성립하는데 개수비도 있었고 질량비도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얘기하는 비율은 질량비입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하고요. 이게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고, 자, 일정 성분비 법칙도 질량 보존과 함께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떠한 물질을 들이민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물질이다 하더라도 그 물질은 고유의 그 질량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라고 하는 녀석을 예를 들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1로 언제 어디서나 일정했고, 자,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8로 항상 일정했습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1대8의 질량비를 갖고 있는 거고, 산화구리는 4대1이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까닭 중요했죠? 일정 성분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 자,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도 일정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와 산소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얀색으로 써볼게요. 개수비고, 자, 구리와 산소의 개수비는 1대1이었고, 자,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2대1이죠.
요 1대1이라고 하는 비율과 2대1이라고 하는 비율이 언제나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산화구리는 1대1로 결합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비가 일정하므로 질량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배운 기체 반응 법칙인데, 기체 반응 법칙은 자, 우리가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게, 자,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만 적용합니다. 즉, 질량 보존,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 이거는 항상 성립하지만 기체 반응 법칙은 좀 특수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이제 기체일 때만 적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사실 여기에 나오듯이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자 땡땡땡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피비죠. 자, 우리가 질량비, 개수비, 부피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수증기 생성에서의 부피비 자 개수비가 2대 1대 2죠. 이제 개수비고 자,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사실 분자수의 비였고 요거 이제 여기 분자수의 비가 개수비 요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항상 성립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좀 구별해주면 자, 여기 분자수의 비와 개수비는 항상 성립합니다. 여기 둘은. 근데 이것이 부피비로 연결이 되려면 기체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 수증기 이런 녀석들, 기체들이 만들어질 때는 여기 있는 개수비와 부피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였고 만약 2리터의 수소, 1리터의 산소가 반응하면 3리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리터의 수증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개수비와 같다. 마지막 칸은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반응에 대한 법칙 좀 개념을 짚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요 OX 문제랑 간단하게 풀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거 X.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질량보존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틀린 설명이죠. 질량보존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이게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어떤 반응이든 성립합니다. 틀렸고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일정하다.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이죠.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일정하다. 자, 산화구리라는 녀석은 항상 1대1로 일정하고요. 물이라는 녀석은 2대1로 항상 일정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2로부터 일정 성분비 법칙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기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응 후에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고 반응 후에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고 반응 후에 부피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부피 비교는 직접 개수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구해보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에서는 자, 보면 질소가 개수가 1이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3인데 1하고 3이니까 더하면 4예요. 4. 여기까지 4. 즉 얘가 1리터면 이 3리터고 반응물 전체 합은 4리터가 되겠죠. 근데 반응 후로 넘어가 버리면 2리터로 줄어들죠. 그렇죠?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반응이죠. 그 이유는 개수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왜 개수가 이렇게 1대 3대 2로 나왔냐? 우리가 암모니아라는 분자는 질소랑 수소가 1대 3으로 결합하는 좀 더 커진, 좀 더 덩어리가 커진, 좀 더 많이 달라붙은 원자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분자들이 결합해서 큰 분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개수비는 줄죠. 한 개와 세 개가 결합해서 두 개가 나오는 꼴이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를 생성할 때도 개수비가 1대 2대 2대 1대 2니까 요거 더하면 3, 여기는 2이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죠. 자, 근데 부피가 같은 것도 있어요. 줄어드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직접 구해봐야 된다. 성급히 이렇게 항상 같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성급히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설명과 관련된 법칙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법칙과 여기 세 가지 지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질소기체 10리터와 수소기체 30리터. 일단 기체라는 얘기 나왔고 부피 단위 쓰고 있죠. 눈치를 칠 수 있겠죠. 암모니아 기체 20리터가 생성됐다. 그럼 이거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죠. 질소 10, 수소 30 더하면 40이 되는 게 아니라 20으로 된다. 이거 10, 30인데 20인지 어떻게 알았냐? 개수 맞추면 되는 거죠. 기체 반응 법칙 찍으시고. 자, 두 번째. 구리 8g. 자, 구리 8g을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했더니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2g이었다. 즉, 구리 8g과 반응하는 산소는 2g이다. 자, 이거 질량비죠? 질량, g이라고 나타내는 질량을 쓰고 있죠. 구리 8g과 반응하는 산소는 2g이다. 질량비가 8대 2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그래서 이건 일정 성분비 법칙,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 5g하고 염화칼슘 수용액 5g이 반응하여 생성된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의 총 질량은 10g이다. 자, 요것도 5g, 5g, 10g. 자, 5g이랑 반응해서 10g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는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문제 풀어봤고, 자, 아까 기체 반응할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자, 요거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35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을 제시를 해줬고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메테인의 그 연소되는 반응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옛날에 했어요. 저번 시간에 메테인 연소 반응 교과서에 아마 여러분들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봐도 좋고 지금 얼른 선생님 따라 써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죠. 메테인이 연소된다는 얘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뭐 이거 뭐 한 개, 두 개 이런 거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가면 이제 완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1, 2, 1,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 먼저 마무리하면 메테인이 25리터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 몇 리터 나오겠냐 하는 건데, 자, 기체 부피, 기체 반응 법칙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체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메테인 기체고요. 산소, 이산화탄소, H2O도 수증기로 기체로 나오죠. 전부 다 기체가 맞아요. 자, 그러면 개수비랑 부피비가 같으니까, 자, 25리터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도 당연히 25겠죠. 1대 1이니까. 그래서 15리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메테인 25리터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냐? 라고 물어본다면 개수비가 1대 2니까 부피비는 역시 1대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50리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 생성된 물의 수증기의 부피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지금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로 가고 있으니까 부피비도 1대 2대 1대 2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5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거를 왜 꼭 짚고 넘어가냐? 자, 아까 봤듯이, 자, 메테인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 건데 다 기체란 얘기죠. 근데 메테인 25리터랑 산소 50리터니까 전체 부피가 반응 전에 75리터가 있는 거죠. 근데 반응 후에도 보니까 25 더하기 50, 75리터더라. 얘네들은 부피가 그대로네. 이거 맞나? 맞다는 거죠. 즉, 개수에 따라서 부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부피가 같다인 거죠. 개수의 합 1, 3, 여기 더하면 3, 여기 3이니까 같죠. 근데 자, 이런 데는 1 더하기 3은 4, 2니까 이쪽이 더 크죠. 이럴 땐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2니까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부피 법칙 뭐 이럴 때는 이 개수를 직접 맞춰봐야 됩니다. 개수를 직접 맞춰보고 그래야 이게 부피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 또 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자, 줌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